네, 오늘 조금 지났는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내용은 그 매개 변수 관련돼서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매개 변수 관련돼서 다이나모 하면 매개 변수 getset 이런 걸로 기본적인 내용으로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오늘은 그 매개 변수라는 걸 조금 더 전문적으로 다뤄보기 위해서 해당 매개 변수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 매개 변수의 유형이라던가 그 다음에 스토리지 타입, 빌트인 파라미터까지 어떻게 활용하는지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 관련돼서 컨트롤 하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해요. 네, 일단 제 소개. 네, 오늘은 어쨌든 매개 변수 관련돼서 이야기 드릴 거고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매개 변수의 종류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매개 변수 종류 이야기 드리면, 레빗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면 당연히 뭐 공유 매개 변수, 그 다음에 뭐 프로젝트 매개 변수, 이렇게 다양한 걸로 알고 계실 텐데, 저희가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 실제적으로 접하는 매개 변수는 결국에는 인스턴스라던가 타임 매개 변수, 이렇게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매개 변수입니다. 그래서 저도 인스턴스 아니면 타임 매개 변수만 거의 쳐다보고 어떤 프로그램이라던가 값을 입력을 할 때 이렇게 선택을 해서 쓰게 됩니다. 인스턴스 매개 변수하고 타임 매개 변수의 가장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인스턴스 매개 변수는 프로젝트에 어떤 타입을 배치했을 때 사용되는, 보이는, 확인되는 그런 매개 변수들이 인스턴스 매개 변수인 거고, 타임 매개 변수는 프로젝트에 아직 사용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해당 프로젝트 안에, 패밀리 안에 들어있는 타입에 관련된 매개 변수인 거기 때문에 해당 그 패밀리의 타입이 프로젝트에 사용되지 않아도 매개 변수의 값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씩 조금 상세 내용을 짚어보면, 타임 매개 변수는 일단 뭐 타임 매개 변수라고 하는 건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레빗을 다루니까요. 일단 뭐 패밀리 유형에 포함되어 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의 타임 매개 변수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제어 관련된, 형상에 관련된 뭐 구성 요소라던가 치수 이런 것들에 관련된 매개 변수가 많다라는 거. 그 다음에 타임 매개 변수 같은 경우에는 뭐 프로젝트에 배치된 인스턴스들이 모두 동일한 값을 가지고 있다라는 특징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임 매개 변수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에 해당 객체를 배치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프로그램으로 해당 타입의 객체를 가지고 와서 그 타입에 들어있는 매개 변수를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스턴스 매개 변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프로젝트에 하나라도 꺼내야 된다. 해당 타입을 꺼내야 그제서야 이제 매개 변수 값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배치된 그 객체의 위치, 구속 조건, 뭐 참조 관련, 뭐 레벨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관련된 매개 변수가 전부 대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단 그 인스턴스 매개 변수 같은 경우에는 같은 타입을 가지고 있더라 하더라도 해당 그 안에 들어있는 값은 다를 수 있다. 뭐 면적이라던가 최적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지. 그 객체만의 고유의 값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프로젝트에 배치되어야만 이 매개 변수는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저희는 프로그램을 짤 때는 인스턴스와 타입 이 두 가지를 가장 많이 확인을 하게 되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이 있어요. 이런 인스턴스 매개 변수와 타임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라고 할 때, 우리가 뭔가 프로그램을 짤 때, 지금 여기 보시면 코드라는 매개 변수에서 001이라는 값이 설정된
창문 유형을 벽에 배치하려고 하는 이제 뭐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코드라는 매개 변수는 뭐 인스턴스냐 타입이냐 어떤 걸로 이제 우리가 작업을 하고 설정을 해 놔야 이런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이 매개 변수는 반드시 유형 매개 변수에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알고리즘 상에서는 객체를 배치하기 위해서 어떤 매개 변수 값 안에 들어있는 값을 확인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배치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매개 변수 값을 확인할 수가 있는 유형 쪽에 이 코드라는 매개 변수를 배치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인스턴스 매개 변수와 타임 매개 변수를 적절한 장소에 사용을 하셔야 하는 상황이고, 또 그것을 끄집어내는 방법도 적절하게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스토리지 타입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스토리지 타입 같은 경우에는 지난 저희 그 단톡방에 이렇게 올라온 질문 중에 어떤 매개 변수 세팅을 할 때 매개 변수 세팅이 에러 나는 그러한 질문도 있었어요. 그런 질문, 그러니까 그런 내용의 원인을 살펴보면 일단은 그 매개 변수가 리드 온리, 읽기 전용일 수도 있겠지만 이 스토리지 타입의, 그러니까 저장 형식에 맞지 않는 값을 전달을 해서 해당 매개 변수의 값이 업데이트 되지 않는 그런 오류가 나는 상황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매개 변수의 저장소 유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딱 네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인테거, 하나는 더블, 그 다음에 스트링, 그 다음에 엘리멘트 아이디,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일단 인테거 같은 경우에는 그 정수인 거죠. 32비트 정수 입력을 해달라고 하는 거고, 주로 인테거를 입력을 받길 원하는 그런 매개 변수는 어떤 거냐면 지금 준비된 이 콤보 박스 벽의 상단 구속 조건이라는 것에서 저희가 이렇게 고르게 되잖아요. 상위 레벨 뭐죠? 하여튼 이런 구속 조건이라던가 이런 걸 콤보 박스로 인해서 고르게 되는데, 저 콤보 박스를 사용을 하는 것들이 대부분 이 인테거 형식의 데이터를 입력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전부 다 콤보 박스라고 하는 게 인테거 형식을 입력받기를 원하는 건 아니고, 콤보 박스인데 엘리멘트 아이디를 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객체가 뭐냐면 이제 레벨, 여기 보시면 베이스 구속 조건 1층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것도 이제 콤보 박스로 출력이 될 텐데,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미 저 베이스 구속 조건을 옆에 이렇게 딱 클릭을 하는 순간 여기서 이제 프로젝트에 사용된 레벨의 리스트를 이렇게 그 리스트 콤보 형식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저거는 그 0, 1, 2, 3 이런 식으로 인테거 값을 입력을 하는 게 아니라 엘리멘트 값을 입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인테거 이런 형식은 이 상단 구속 조건 이런 것처럼 그 리스트가 대부분 정해져 있습니다. 3개면 3개, 4개면 4개, 0, 1, 2, 3 이거를 확인하는 방법은 거의 대부분 이 인테거 형식에 들어간 이 콤보 박스를 확장을 해 보시면 위에서부터 0, 1, 2, 3 이런 식으로 값이 매겨지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그런 식으로 입력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따가 레빗에서 이 값을 어떻게 확인하는지는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블입니다. 더블은 엄청나게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당연히 실수용 데이터인 거고요. 키수, 면적, 최적 다양한 값에 입력이 되기 때문에 굳이 많이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그 다음 문자도 당연히 많이 쓰는 거겠죠. 각종 데이터 쪽에 많이 스트링으로 넣어 두실 테고, 회사에 무슨 분류 코드라던가 이런 게 있으면 이쪽에 넣어 두시겠죠. 당연히 엄청나게 많이 사용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종류인 엘리멘트 아이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레벨, 대표적인 게 저기 레벨인 거고요. 그 또 하나의 대표적인 예는 재료 및 마감재, 재료 관련된 것들은 전부 다 엘리멘트 아이디로 입력을 받게 됩니다. 다행인 건 뭐냐면 C샵을 통해서 API 프로그래밍을 할 때 엘리멘트 아이디를 정확하게 전달을 해 줘야 하는데, 저희가 지금 주제로 하는 이 다이나모에서는 매트리얼, 그러니까 재료라고 하면 재료를 선택을 한 후에 이제 그 set parameter by name이라는 노드에 전달을 해주면 선택된 재료의 엘리멘트 아이디를 자동으로 넣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해당하는 재료를 골라서 전달을 해주면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제가 스토리지 타입까지 전부 다 말씀을 드렸고, 여기까지 해서 먼저 다이나모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확인해 볼게요. 지금 보시면 벽이 있고 그 안에 제가 간단하게 유리, 문 하나 놓은 상황입니다. 네, 맨 처음에는 자, 여기 더블 형식, 여기 보시면 제가 미연결 높이라고 해서 파라미터를 가지고 왔고, 여기 보시면 엘리멘트 set parameter by name이라는 노드는 다 아실 것 같아요. 요소의 매개 변수 중 하나의 값을 설정한다. 엘리멘트를 전달해주고 매개 변수, 그러니까 파라미터 이름 넣어주고 그 다음에 값을 넣어주면 동작을 하는 그런 노드잖아요. 그러니까 미연결 높이 어떤 값을 설정을 하는 상황입니다. 미연결 높이라고 하는 건 여기 보시면 벽이죠. 벽의 미연결 높이라고 하는 건 누가 봐도 숫자인데, 그러면 이거 숫자라는 건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이런 의문도 있을 거예요. 당연히 여기 보시면, 자, 여기 확인해 볼게요. 엘리먼트스에 여기 파라미터, 이쪽에 스토리지 타입, 지금 해당 노드가 있는데 이거 뭐 할 때마다 이 노드 꺼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거는 꼭 깔으시라고 했잖아요. 이 rabbit 룩업을 통해서 저는 확인을 합니다. 프로그래밍을 진행을 할 때도 그렇고 다이나모를 사용을 할 때도 룩업을 엄청나게 저는 많이 사용을 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미연결 높이를 수정을 하고자 하는데 정확히 뭘 넣어주면 되지? 라고 확인을 하고자 할 때 이제 add-in 쪽에 rabbit lookup current selection 당연히 누르겠죠. 이렇게 되면 이쪽에서 매개 변수 parameters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서 미연결 높이 클릭을 합니다. 지금 이 들어간 순서를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미연결 높이, 그 다음에 definition, 그 다음에 여기서 스토리지 타입. 여기까지는 안 들어가도 되겠네요. 여기에 스토리지 타입. 네, 미연결 높이를 골라주면 스토리지 타입을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에 더블이라는 걸 입력을 받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이거 그냥 다 닫고 다이나모로 잠깐 돌아가서 더블이니까 숫자 형태 입력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00.5 일부러 제가 실수 입력을 한 거고요. 뭐 600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입력을 해주면 될 겁니다. 그러면 에러 안 난 거 확인할 수가 있죠. 다음 거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적 위치선 변경이에요. 위치선이라는 매개 변수. 자, 위치선 보면 여기 구조체 중심선, 지금 이 고르는 이 리스트를 보시면 이 리스트는 객체, 그러니까 레빗 쪽에 만들어져 있는 뭐 레벨을 만든 그 리스트를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어느 프로젝트에 가나 이 리스트는 똑같다라는 거죠. 이러한 형태는 인테거, 정수로 입력을 받습니다. 대부분. 그것도 확인은 당연히 아까 이쪽 룩업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방법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치선. 그러면 인테거 확인되죠. 지금 현재 구조체 중심선이라는 게 선택이 되어 있으며 세팅되어 있는 값은 0이 세팅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1이 세팅되어 있었네요. 잠시만요. 제가 다른 걸 보고 말씀을 드렸나 봐요. 다시 한번 여기 가서 파라미터 위치선 여기 여기 제가 더블을 보고 이야기 드렸네요. 인테거 설정되어 있는 거 1이라고 설정되어 있죠.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 혹시나 내가 지금 요거 딱 클릭을 해서 보시면 위에서부터 제가 0, 1, 2, 3, 4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는데 왜 안 되지? 했을 때는 일부러 한번 바꿔 보시고 수동으로 한번 그 레빗 룩업을 이용을 해서 지금 값이 뭔지 확인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룩업을 꼭 설치하세요. 네,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근데 0, 1, 2, 3, 4 이 순서로 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스트링, 병 마크 변경인데요.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마크 값은 당연히 스트링이겠죠. 누가 봐도 마크는 스트링입니다. 그래서 스트링, 코드 블록에서 스트링 하려면 따옴표 열고 문자 쓰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니까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멘트 아이디죠. 엘리멘트 아이디라고 해서 이제 문 재료입니다. 재료. 자, 보시면 이것도 확인하죠. 문이죠. 이건 문이 클릭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문 재료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여기서 보이는 이 매개 변수는 인스턴스 매개 변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재료가 안 보입니다. 제가 문 재료라고 하는 건 어디에 있냐면 여기 유형 쪽에 있겠죠. 여기 문 재료. 요걸 말을 하는 겁니다. 저 매개 변수를 여기 레빗 룩업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프론트 셀렉션,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찾아 들어가냐면 이것도 한번 기억을 해 두셔야겠죠. get type id 이걸 클릭을 해 들어가면 해당 유형으로 찾아 들어갑니다. 지금 보시면 패밀리 심볼로 바뀐 거 보이시죠? 제가 클릭한 문의 타입으로 지금 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파라미터스 클릭을 하고 아까 문 재료 요거 클릭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스토리지 타입은 엘리멘트 ID 입력을 해야 된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지금 현재 엘리멘트 ID 지금 보면 실제 세팅된 거는 지금 이 룩업에서도 지금 문 패널 뭐 이런 게 입력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문 패널이 입력된 게 아니고 엘리멘트 ID 10429가 입력이 된 겁니다.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실 때는 new element id 해갖고 숫자 10429를 입력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이나모에서는 해당 객체를 찾아서 입력을 해주면 쉽게 입력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찾은 상황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이나모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제가 아까 타입으로 들어갔었죠. 그래서 타입 찾는 노드 한번 꺼냈고 여기서 이제 타입이 들어갔을 겁니다. 요거 실행 다 완료된 걸로 아는데 제 노트북이 미리 보기가 어쩌다 이게 자꾸 안 보여서 일단 타입이 선택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변경된 프레임 재료는 매개 변수 이름은 프레임 재료라고 아까 제가 이미 확인을 했잖아요. 룩업을 통해서 입력을 해줬고, 그 다음에 value 여기서 이제 헷갈리시는 분들은 프레임 재료라고 뭐 이렇게 글씨를 입력을 해준다. 프레임 재료가 아니죠. 여기 문 프레임 뭐 이런 거. 이 문 프레임이 뭐냐면 그 재료의 이름인 거예요. 매트리얼 네임을 이 매트리얼을 전달을 해줘야 되는 걸 모르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 스토리지 타입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렇게 이름을 입력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름을 입력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매트리얼 by name이라고 하는 건 해당 매트리얼의 이름을 입력을 해주면 매트리얼을 찾아주겠다라는 노드인 거죠. 매트리얼을 찾아낸 다음에 매트리얼 재료를 아예 입력을 해주면
그제서야 동작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에러가 안 나는 거죠.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간다 하면 에러가 날 겁니다. 에러 수준이 아니라 지금 멈췄네.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매개 변수 저장소가 맞지 않다라는 이러한 에러가 납니다. 그러니까 저장소에 따라서 지금 입력하는 내용도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정확하게 요거 확인을 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내용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거냐면 빌트인 파라미터 내장 매개 변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장 매개 변수가 뭐냐면 그 레빗 안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레빗이 만들어질 때부터 들어있는 매개 변수들을 말을 합니다. 이 매개 변수 지금 뭐 몇 개 지금 샘플로 그러니까 사진으로 몇 개 안 보이지만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매개 변수, 내장 매개 변수라는 걸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매개 변수라는 걸 검색을 하는 데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이 매개 변수라는 걸 지금 레빗 쪽에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계속 이름을 썼지 않습니까? 이 이름이 아니라 빌트인 파라미터라고 하는 건 이 내장 매개 변수는 이 고유의 코드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빌트인 파라미터에 해당하는 매개 변수는 해당 그 고유의 코드를 호출을 하면 이 해당하는 그 매개 변수가 호출이 됩니다.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 바로 샘플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옆에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벽 높이 변경. 원래는 제가 했었던 방법은 미연결 높이라고 해서 한글로 매개 변수 이름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시면 빌트인 파라미터를 호출을 해서 해당 매개 변수를 찾았고 그 다음에 매개 변수를 세팅을 하는 노드를 썼고요. 지금 이 노드는 제가 아치랩에서 찾았어요. 없으면 제가 파이썬으로 좀 간단하게 만들어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걸 지원을 하는 노드가 아치랩 쪽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 노드를 사용을 했습니다. 해당 패키지는 뭐 제가 보기엔 꾸준히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 어느 정도 인지가 있는 노드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사용을 하셔도 나중에 업데이트는 꾸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패키지에 있는 노드를 썼고 지금 보시면 해당 객체에서 미연결 높이라는 걸 찾아라. 그렇지만 미연결 높이라는 걸 찾아라 라는 이 노드를 쓴 거고 지금 여기 이 매개 변수를 찾는 동안 제가 한글로 미연결 높이라는 타이핑은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빌트인 파라미터에 해당하는 매개 변수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그냥 딱 봤을 때 이거 빌트인 파라미터 같은데? 라고 하는 건 어떻게 감을 잡냐면 자 보시면 이 벽 클릭했을 때 이렇게 매개 변수가 있는데 매개 변수 중에 내가 이름도 못 바꾸고 지울 수도 없고 그런 매개 변수가 있어요. 거의 대부분 그게 빌트인 파라미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름도 못 바꾸는데 다른 뭐 영문으로 실행했더니 영문으로 또 매개 변수 이름 바뀌어져 있고 이런 매개 변수들, 그런 매개 변수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빌트인 파라미터에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 이 미연결 높이라는 매개 변수도 당연히 영문으로 가면 영문으로 써 있겠죠. 이런 매개 변수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더 정확하게 좀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또 당연히 룩업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파라미터스 가시고 그 다음에 미연결 높이 아까 제가 찍었었죠. 미연결 높이 데피니션 누르면 여기에 빌트인 파라미터에 해당 값이 출력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빌트인 파라미터라고 해서 해당 값이 월 유저 하이트 파람 이런 식으로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연결 높이라고 하는 이 매개 변수는 월 언더바 유저 언더바 하이트 언더바 파람이라는 빌트인 파라미터 코드로 이 매개 변수를 호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미연결 높이라고 해서 한글로 타이핑을 하지 않아도 호출할 수가 있다. 이 빌트인 파라미터를 사용을 하면 결국에는 내가 타이핑을 해서 매개 변수를 호출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난 지금 한글 레빗을 쓰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영문으로 하네? 그런데 내가 한글로 매개 변수 이름 다 쓰고 개발을 해놓으면 그 영문 레빗 가면 그냥 다 에러 나시겠죠? 아니면 그거 해결한다고 또 뭔가 이중 작업을 한다던가 아니면 그걸 받은 사람이 영문으로 바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프로그램을 짤 때 내가 호출을 해서 변경해야 되는 그런 값들이 빌트인 파라미터에 해당하는 값이라면 이렇게 타이핑을 하지 않고 이런 빌트인 파라미터 코드를 사용을 해서 해당 매개 변수를 호출을 하고 값을 변경하는 그러한 프로그램, 그런 알고리즘으로 프로그래밍을 진행을 하시면 좀 더 유연하게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호환성도 좋아지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내용도 미연결 높이라는 매개 변수 호출 이런 식으로 매개 변수를 찾아낸 게 아니라 빌트인 파라미터라는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노드가 괜찮더라고요. 이 노드 제가 한번 써보니까 이게 무슨 노드냐면 어떤 객체의 빌트인 파라미터에 해당하는 매개 변수를 찾아주는 거더라고요. 이렇게 목록이 뜨는데 심지어 이제 타입까지도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어요. 원래 프로그래밍을 할 때도 이게 타입 쪽의 매개 변수를 찾으려면 아까 제가 레벨 룩업 쓸 때도 타입 쪽 한번 호출을 하고 그 다음에 매개 변수 찾아 들어갔잖아요. 그런 일련의 작업을 다 한 다음에 한 방에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인스턴스랑 타입에 들어있는 빌트인 파라미터만 딱 보이는 거예요. 사용자가 설정한 매개 변수는 보이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설정한 건 그냥 get parameter by name 이런 식으로 호출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미연결 높이라는 걸 골랐고 여기 보시면 자 풀어서 실행을 해보면 해당 매개 변수로 세팅을 해주는 노드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노드 또한 이 아치랩에 준비되어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게 되시면 타이핑을 하지 않고 매개 변수를 호출을 하고 사용을 했기 때문에 영문이라던가 그런 언어에 따라서 뭔가 프로그램이 안 되거나 할 일은 절대 없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보시면 계속 지키고 있는 건 뭐냐면 자 이런 식으로 매개 변수로 호출을 하더라도 이렇게 입력되어야 하는 값의 형식은 아까 스토리지 타입에 맞춰서 지켜 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매개 변수 찾는 일과 값을 입력해 주는 일은 또 다른 이야기거든요. 매개 변수도 이제 빌트인 파라미터로 찾고 스토리지 타입도 내가 컨트롤할 매개 변수에 따라서 정확하게 이러한 값을 입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도 전부 다 아까는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입력을 매개 변수 이름을 이렇게 썼지만 이쪽에 와서는 단 한 번도 타이핑을 하지 않고 매개 변수의 값을 바꾼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빌트인 파라미터 내장 매개 변수를 사용을 하시면은요.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빌트인 파라미터와 관련된 패키지, 그러니까 해당 기능은 다이나모의 기본 노드에는 없었습니다. 빌트인 파라미터 그룹이라는 걸 호출을 할 수 있는, 판별을 할 수 있는 그 노드는 준비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네, 있었는데 지금
그 빌트인 파라미터를 정확하게 호출할 수 있는 노드가 없어서 제가 검색을 했더니 아치랩에 들어 있었고, 아치랩 쪽에 지금 제가 띄워드린 이 3개 정도의 노드를 사용을 하시면 지금 제가 보여드린 샘플과 같은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짤 때 웬만하면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린 이러한 방법으로 매개 변수를 호출을 하고 설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 매개 변수를 제외하고는요. 이렇게 해야 유연성이 생겨요. 아니면은 뭐 진짜 다른 사람이 받아서 나 영문인데 에러난다 이런 문의가 오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을 하거나 다이나모로 짜는 걸 연습을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